삼촌, 잠깐만 멈춰줘요. 지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얘가 너무 힘들어해요. 얘가 엄마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삼촌은 운전에 집중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걔잖아. 새 환경이 낯설어서 그런 거야. 금방 적응할 거다. 멀미하는 거야. 걔들도 차 타면 멀미해. 삼촌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잠들 거다. 엄마를 부르고 있어요. 지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가 엄마를 부르고 있다고요. 그만해. 그냥 걔야, 걔. 삼촌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지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골 외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답답한 아파트를 벗어나 넓은 마당과 푸른 들판이 있는 할머니 집은 언제나 지우에게 특별한 곳이었죠. 차에서 내린 지우는 마당 한쪽에서 들려오는 강아지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 지우 왔구나. 많이 컸네. 할머니가 앞치마를 털며 나와 지우를 반겨주셨습니다. 지우는 할머니께 안긴 후 곧바로 마당 구석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새끼 4마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미개는 새하얀 털에 검은 눈동자가 유독 빛나는 아름다운 개였어요. 새끼들은 모두 어미를 닮아 하얗고 통통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새끼 하나가 지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새끼들이 활발하게 뛰어노는 동안 그 작은 새끼는 어미 곁에 조용히 붙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 강아지들 언제 태어났어요? 지우가 울타리 앞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습니다. 1달 반 정도 됐을 거야. 백구가 낳은 거란다. 할머니가 어미개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 하얀 게 엄마고 새끼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 지우는 가장 작은 새끼가 어미의 배 아래로 파고드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새끼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조용하고 신중해 보였어요. 지우가 손을 내밀자 새끼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우의 손가락을 킁킁 냄새 맡았습니다. 얘는 참 얌전하네요. 지우가 새끼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저 녀석이 제일 조용해. 다른 애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얘만 엄마 곁을 안 떠나더라고. 할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우는 삼촌과 함께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삼촌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휴가를 맞아 고향에 내려온 상태였어요. 지우는 하루 종일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삼촌,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강아지, 제가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삼촌은 담배를 피우다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아파트에서 개 키우기 쉽지 않은데. 진짜 잘 키울게요. 엄마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작은 강아지만요. 얘가 제일 조용하고 착해요.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이 대화를 들으며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새끼들을 분양할 생각은 있었지만 손주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촌이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며 마당의 개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미 백구는 새끼들을 하자주며 보살피고 있었고 지우가 눈여겨본 작은 새끼는 여전히 어미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키울 거지, 지우야? 네, 정말 잘 키울게요. 매일 산책시켜주고 밥도 꼬박꼬박 챙겨줄게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서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바람도 차츰 거세져서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비가 올 것 같구나. 내일 아침에 데려가거라. 지우는 기쁨에 겨워 할머니께 달려가 안겼습니다. 하지만 울타리 안의 백구는 왠지 불안한 듯 새끼들을 더욱 가까이 끌어안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일찍 일어나 강아지를 위한 준비물들을 챙겼어요.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작은 담요와 사료 한 봉지, 그리고 물그릇까지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정말 데려갈 거야? 삼촌이 차키를 돌리며 다시 한번 물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안 후회해요. 지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간 지우는 울타리 앞에 쪼그려 앉아 작은 강아지를 불렀어요. 강아지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오늘은 왠지 더 움츠러든 것 같았습니다. 어미 백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와 달리 새끼들 주변을 불안하게 맴돌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얘야, 이제 새로운 집에 가는 거야. 무서워하지 마. 지우가 강아지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온순했던 개답지 않게 격렬하고 절망적인 울음소리였습니다. 다른 새끼들도 어미의 상태를 감지했는지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 저러지? 삼촌이 차 문을 열며 의아해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지우도 당황스러워했어요. 할머니가 급히 나와서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걔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우가 강아지를 안고 차로 향할 때마다 백구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엄마가 슬퍼하나 봐요. 지우가 강아지를 차에 태우며 말했어요. 강아지도 어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작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낑낑거렸어요. 지우는 강아지를 달래려 했지만 작은 생명체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희 출발할게요. 삼촌이 시동을 걸며 말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백구가 울타리를 향해 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로 만든 울타리가 삐걱거리며 흔들렸고 백구는 필사적으로 나가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어머, 저것 봐. 할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어요. 백구는 결국 울타리 틈새로 몸을 밀어넣으며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깨 부분이 날카로운 나무에 긁혀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걔는 상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지우는 뒷좌석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아지는 차 창문에 앞발을 올리고 밖을 향해 애절하게 울었습니다. 어미 백구는 피를 흘리며 차를 쫓아 달렸어요. 비포장도로에 먼지가 하얗게 일어나는 가운데 개가 달리는 모습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삼촌, 잠깐만요. 지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따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삼촌은 이미 마을을 벗어나는 큰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개야. 조금 있으면 포기하고 돌아갈 거다.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큰 길까지 나와서도 계속 차를 쫓았어요. 하지만 점점 거리는 벌어졌고 개의 달리기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어깨에서 흐르는 피 때문에 힘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강아지는 차 안에서 계속 울었어요. 마치 어미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도 뒷창문에 바짝 붙어 점점 작아져가는 백구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지만 이미 차는 마을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지우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정작 지우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속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굵직한 빗물 몇 방울이었지만 곧 본격적인 여름비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빗속에서 백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차는 빗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유리에 빗물이 철철 흘러내리고 와이퍼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뒷좌석의 강아지는 여전히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작은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강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강아지가 계속 뒤를 돌아보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는 게 마치 어미를 찾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 분명히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지우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강아지는 지우의 손길에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애타게 창밖을 향해 목을 빼고 간간히 작은 짖음을 터뜨렸어요. 그 소리는 절망적이고 애절했습니다. 삼촌.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얘가 엄마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삼촌은 운전에 집중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걔잖아. 새 환경이 낯설어서 그런 거야. 금방 적응할 거다. 하지만 지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강아지의 행동은 단순한 불안감과는 달랐습니다. 더 절실하고 더 간절했어요. 마치 무언가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삼촌, 잠깐만 멈춰줘요. 지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얘가 너무 힘들어해요. 멀미하는 거야. 걔들도 차 타면 멀미해. 삼촌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잠들 거다. 강아지는 잠들기는커녕 더욱 불안해했어요. 작은 몸을 떨며 창문에 앞발을 올리고 고개를 최대한 밖으로 내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울음 섞인 짖음을 계속 내질렀어요. 지우는 강아지의 그 소리를 듣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강아지가 어미를 부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필사적으로 애타게 부르고 있었어요. 엄마를 부르고 있어요. 지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가 엄마를 부르고 있다고요. 그만해. 그냥 걔야, 걔. 삼촌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 하지만 지우는 알 수 있었어요. 강아지의 울음소리에 담긴 감정을, 그 절망감을 말입니다. 어린 지우조차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아지의 슬픔은 명확했어요. 그때 강아지가 갑자기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몸을 부르르 떨며 창문을 긁었어요. 지우가 뒤를 돌아보니 멀리 비 내리는 들판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어요. 백구가 쓰러진 곳이었습니다. 백구는 차를 쫓다가 결국 힘이 다해 들판 옆 작은 개울가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어깨에서 흐른 피가 빗물에 씻겨 내리고 있었지만 걔는 여전히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하얀 털이 누렇게 물들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백구는 간간히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새끼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빗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판을 가득 채웠을 뿐이었어요. 차 안의 강아지도 마치 어미의 부름을 들은 것처럼 더욱 애절하게 울었습니다. 두 모자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같은 슬픔을 나누고 있었어요. 하나는 들판에서, 하나는 달리는 차 안에서 말입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차는 계속 달렸고 들판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강아지의 울음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소리는 어미를 향한 간절한 부름이었고 동시에 이별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차창 밖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들판 한편에서 백구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고 거친 숨소리가 조용한 들판에 울려 퍼졌어요. 걔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이미 기력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백구의 하얀 털은 완전히 젖어 누런빛을 띠었어요. 걔는 간간히 작은 울음소리를 내며 새끼를 불렀지만 목소리도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늠름했던 진돗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절망감만이 백구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머리를 바닥에 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아낼 힘도 없었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계속 욱신거렸고 울타리를 뚫고 나올 때 생긴 다른 작은 상처들도 비에 씻기며 따가웠어요. 하지만 신체적 고통보다 더 큰 건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새끼를 잃었다는 현실이 백구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리는 발걸음이었어요. 약초를 캐러 나온 동네 할머니가 우산을 쓰고 들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비 오는 날에도 변함없이 약초를 찾아 나선 것이었어요. 오랜 세월 이 들판을 누벼온 할머니는 어떤 날씨에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할머니가 백구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즉시 우산을 기울여 백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의 접근을 느꼈지만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다만 약하게 꼬리를 한번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서도 할머니는 이개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백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깨의 상처, 젖은 털,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에 찬 눈빛을 보며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누? 강아지를 잃었구먼. 할머니가 백구의 젖은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백구의 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처지를 할머니에게 호소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개가 새끼를 잃고 쫓아다니다가 다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랜 세월 농촌에서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동물들의 모성 본능이 낯선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이고, 불쌍해라. 엄마 마음이 어떨까? 할머니가 백구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백구는 할머니 품에서도 힘없이 고개를 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에는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우산으로 백구를 가려주며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어요. 무거운 개를 안고 가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한 후 할머니는 백구를 따뜻한 마루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먼저 따뜻한 물로 상처 주변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백구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있던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닦고 소독약을 발랐어요. 그리고 붕대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아주었습니다. 참 잘 참네. 아픈데도 가만히 있고. 할머니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치료가 끝난 후 할머니는 따뜻한 수건으로 백구의 젖은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얀 털이 점점 원래 색을 되찾았지만 백구의 정신은 여전히 멍한 상태였어요.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고 귀도 평소처럼 쫑긋 서 있지 않았습니다. 물이라도 좀 마셔.
할머니가 그릇에 깨끗한 물을 따라 백구 앞에 놓았어요. 하지만 백구는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약간 들었다가 다시 바닥에 내려놓을 뿐이었어요. 할머니가 밥그릇을 가져다 놓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걔는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냄새를 맡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는 또 다른 슬픔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계속해서 차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지우가 아무리 달래도 반응이 없었어요. 평소 활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작은 몸을 더욱 움츠린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지훈의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지만 강아지에게는 낯선 곳일 뿐이었습니다. 강아지는 거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꼼짝하지 않았어요. 지우가 준비해온 사료를 앞에 놓아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안 먹지? 지우가 걱정스러워하며 강아지를 바라봤어요. 강아지는 작은 몸을 더욱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축 처져 있었고 평소의 호기심이나 활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손을 내밀어도 피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갑게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지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밥맛이 없었어요.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마음 한켠에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지우가 아무리 달래도 반응이 없었어요. 지우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강아지를 확인했지만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얘야, 이것 좀 먹어봐. 지우가 우유에 적신 사료를 강아지 입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하지만 강아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지우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은 모두 그대로 남겨졌어요. 물그릇에 물도 처음 따라 놓은 그 수위 그대로였습니다. 지우는 점점 걱정이 커져갔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혼자 방에서 시골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들, 백구와 새끼들이 함께 있는 모습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도 백구가 새끼들을 하차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서 백구는 자상하게 새끼들을 돌보고 있었고 새끼들은 어미 주변에서 장난치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우가 데려온 작은 강아지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어미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우와,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지우가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강아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놀라서 강아지를 바라봤어요. 뭔가 들었어? 지우가 강아지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지우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백구의 목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나왔어요. 어미개가 새끼들을 부르는 부드러운 소리, 그리고 새끼들이 대답하는 앙증맞은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아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귀가 쫑긋 서더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어요. 며칠 만에 보이는 첫 번째 적극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 알아듣는 거야? 지우가 신기해하며 강아지를 바라봤어요. 강아지는 스마트폰 화면을 향해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며칠 동안 들을 수 없었던 살아있는 생명체의 소리였어요. 지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우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서 백구가 새끼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강아지는 화면에 코를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 앞발로 화면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아, 엄마야. 기억하는 거야. 지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상이 계속 재생되는 동안 강아지는 계속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작은 울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화면을 하츠려 하기도 했어요. 마치 화면 속 어미개에게 대답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백구가 새끼들을 부르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강아지의 반응은 더욱 격해졌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하고 화면을 향해 앞발을 뻗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죽은 것처럼 있던 강아지에게서 드디어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정말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지우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영상이 끝나자 강아지는 다시 풀이 죽었습니다. 화면을 계속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었지만 강아지의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지우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아지는 영상이 나올 때마다 반응했지만 영상이 끝나면 다시 슬퍼했어요. 마치 현실과 화면 속 세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지? 지우가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나도 할머니 집이 그리워. 그날 밤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강아지도 자신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나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삼촌은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삼촌, 저예요. 지우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삼촌이 하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강아지가 계속 아무것도 안 먹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엄마 영상 보여주면 반응하긴 하는데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삼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삼촌. 지우가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다시 데려다 주면 안 될까요? 얘가 너무 힘들어해요. 전화 너머로 삼촌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지우는 삼촌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삼촌은 여전히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알겠지? 삼촌이 말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강아지 곁으로 갔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다시 한번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백구와 새끼들이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이 나타났고 강아지는 또다시 화면을 향해 다가갔어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지우가 강아지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꼭 엄마한테 돌아갈 거야. 며칠이 더 지났지만 강아지의 상태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물조차 거의 마시지 않았고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털도 윤기를 잃어 거칠어졌고 눈가는 움푹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와 강아지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엄마, 강아지가 정말 아무것도 안 먹어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했어요. 지후 엄마도 강아지의 상태를 보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의사한테 데려가 볼까? 아픈 게 아닐까?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병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강아지는 그냥 슬픈 거였어요. 어미를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우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집이 그리웠고 그곳의 따뜻한 분위기가 그리웠습니다. 지우도 요즘 입맛이 없었어요. 평소 좋아하던 치킨도 피자도 맛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꿈에서는 자주 할머니 집 마당이 나타났고 백구가 새끼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면 현실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었고 점심시간에도 식당에서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지후야, 너 요즘 왜 그래? 아파?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지후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집에 돌아가면 강아지가 더 약해져 있었고 그런 강아지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지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지우는 젓가락을 들 기운도 없었어요. 강아지는 거실 구석에서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후야, 왜 안 먹어? 아빠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배가 안 고파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톡 떨어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강아지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고 모든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엄마가 급히 지우 옆으로 와서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지우는 한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죄책감, 슬픔, 그리움, 후회. 이 모든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힘들어해요. 지우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데 제가 억지로 데려온 것 같아요. 부모님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삼촌도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 없으면 슬프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지후 아빠의 표정이 변했어요. 지후의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단순히 강아지 문제로만 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후야.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말 강아지를 다시 데려다 주고 싶어? 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아지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엄마게도 지금 강아지를 찾고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부모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강아지와 함께 있으면서 다시 할머니 집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여주었어요. 강아지는 여전히 영상에 반응했지만 반응이 예전보다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 아빠가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는 옆에서 긴장하며 들었어요. 형님, 저 지우 아빠예요. 아빠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강아지 일로 전화드렸는데요. 전화 너머로 삼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지우의 상황과 강아지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강아지가 계속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 지우도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시 데려다 드릴 수 있을까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삼촌이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삼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실
저도 그날 이후로 계속 신경 쓰였어요. 지우는 귀를 바짝 기울였습니다. 지우가 그날 차에서 울던 모습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삼촌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어미개가 피 흘리며 쫓아오던 모습도 삼촌의 목소리에도 미안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삼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형님도 많이 생각하셨구나. 아빠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네. 그때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삼촌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지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지우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올라가죠. 지우도 같이요. 아빠가 말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강아지에게 달려갔어요. 얘야, 이번 주말에 엄마한테 돌아가는 거야. 강아지는 지우의 목소리 톤이 달라진 걸 감지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지우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강아지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강아지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집에서 가져온 작은 담요를 정성스럽게 개어 가방에 넣고 강아지가 차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쿠션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우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지우는 백구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에는 하얀 진돗개 어미와 작은 강아지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 아래쪽에는 지우가 직접 쓴 글씨로 미안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야, 준비 다 됐어? 아빠가 차키를 들고 물었어요. 네, 다 됐어요. 지우가 가방을 메며 대답했습니다. 강아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약간의 기운을 보이고 있었어요. 지우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걸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귀도 조금 더 쫑긋 서 있었고 눈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삼촌은 이미 할머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가족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내려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특히 백구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차에 탄 강아지는 이번에는 달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에만 타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얘가 정말 알아보는 것 같아. 지후 엄마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동물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해요. 아빠가 운전하며 대답했습니다. 특히 진돗개는 영리하기로 유명하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강아지는 점점 더 활발해졌습니다. 창밖 풍경이 익숙해질수록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어요. 지우는 강아지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고향을 기억하는 거야. 지우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시골길로 접어들자 강아지의 반응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앞발을 창문에 올리고 밖을 향해 작은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는 며칠 동안 들을 수 없었던 생동감 넘치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집이 보이기 시작하자 강아지는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흥분인지 긴장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강아지가 이곳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도착했다. 지우가 기쁘게 소리쳤어요. 차에서 내린 순간 할머니가 마당에서 나와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서 와라, 지우야. 많이 컸네. 하지만 지우의 관심은 온통 마당 한편에 있었어요. 그곳에는 백구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삼촌으로부터 백구의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돌보고 계셨거든요.
백구는 지훈의 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냄새를 맡은 듯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아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리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백구야.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때 지우 아빠가 차에서 강아지를 꺼내 주었습니다. 강아지는 땅에 발을 딛자마자 주변을 킁킁 냄새 맡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냄새들이 코끝에 와 닿았습니다. 할머니 집의 냄새, 마당의 냄새, 그리고 엄마의 냄새. 백구도 강아지의 냄새를 맡았어요. 며칠 동안 그리워했던 새끼의 냄새였습니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많이 약해진 상태였거든요. 강아지는 백구를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어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 모습은 조심스럽고 애타는 듯 했습니다. 엄마야. 지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마침내 두 마리가 만났습니다. 백구는 새끼의 냄새를 확인하고는 눈물 같은 걸 흘렸어요. 강아지도 어미의 냄새를 맡으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미의 몸에 머리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어요. 백구는 힘을 내어 새끼를 할자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강아지도 어미의 따뜻한 혁일에 몸을 맡기며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 지후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이 광경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모자가 다시 만났구나. 백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삼촌은 뒤쪽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이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백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림이었어요. 백구야, 이거 봐. 내가 그렸어. 백구는 지우가 내민 그림을 킁킁 냄새 맡았어요. 그리고 지우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 같았어요. 미안해요, 백구야. 지우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강아지 데려가서 미안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백구는 지우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어미 곁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며칠 동안 거부했던 물도 마시고 할머니가 가져다 준 사료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력이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안심이다. 삼촌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고 마당에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백구와 강아지는 나란히 누워 서로를 확인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이 흐른 후 할머니 집 마당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백구의 상처도 많이 나았고 강아지도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두 모자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며칠 동안 할머니 집에 머물며 백구와 강아지를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확인하던 두 마리가 점차 예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다시 어미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였고 백구는 새끼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으로 인해 식욕도 되찾고 활력도 되돌아왔어요. 정말 신기해. 지우가 마당에 앉아 두 마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백구는 새끼를 할자주고 강아지는 어미 곁에서 장난치며 뛰어놀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헤어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이별이 두 마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를 말이에요. 할머니가 차 한 잔을 들고 나와 지후 옆에 앉으셨습니다. 지후야, 잘했어. 강아지를 다시 데려다 준 거 말이야. 할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지우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강아지를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였잖아. 다만 때로는 사랑한다는 게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어. 지우는 할머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강아지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욕심보다는 강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요. 그때 백구가 지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처가 거의 다 나은 백구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을 되찾고 있었어요. 백구는 지우의 손을 살짝 핥고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지우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강아지 다시 데려다줘서 고마워하는 거야? 백구는 지우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감사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지우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 했어요. 강아지도 지우에게 다가와 발을 올렸습니다. 서울에서 힘들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에는 생기가 넘쳤고 꼬리도 신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얘야, 이제 정말 행복하지? 지우가 강아지를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강아지는 지우의 얼굴을 하즈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은 지우에게 고마워요. 엄마한테 돌려줘서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삼촌이 멀리서 이 광경을 카메라로 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성급한 판단을 후회하고 있던 삼촌에게는 이런 평화로운 모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아. 삼촌이 카메라를 내리며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삼촌, 그날 제가 너무 고집부렸죠? 지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삼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맞았어. 나야말로 미안해. 그날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함께 백구와 강아지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마당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백구는 강아지와 함께 햇볕을 쬐며 낮잠을 자고 있었고 다른 새끼들도 어미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지우는 며칠 후 서울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했어요. 강아지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할머니 집에 와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위안이 되었어요. 할머니, 방학 때마다 올게요. 지우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래, 언제든지 와라. 백구도 강아지도 기다릴 거야.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백구와 강아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이별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얘들아, 건강하게 잘 지내. 다음에 또 올게. 지우가 두 마리를 번갈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지우의 손을 다시 한번 하찼고 강아지는 작은 울음소리로 대답했어요. 마치 고마웠어요. 또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오르는 지우를 백구와 강아지가 배웅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우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차가 마을을 벗어나는 동안 마당에서는 백구가 새끼들과 함께 평화롭게 쉬고 있었어요.
강아지는 어미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백구는 새끼를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삼촌이 그날 찍은 사진들을 지우에게 보내주었어요. 사진 속에는 백구와 강아지가 다시 만나는 순간, 서로를 확인하는 순간, 그리고 평화롭게 함께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사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진 속 백구와 강아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우 자신도 그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잘한 일이야. 지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는 할머니 집 마당이 나타났고 백구와 강아지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꿈은 더 이상 그리움이 아닌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지우는 다시 할머니 집을 찾을 예정이었어요. 그때까지 백구와 강아지는 서로의 곁에서 행복하게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우도 그들의 행복을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지낼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지우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백구 가족과 할머니가 행복하도록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